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화입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엎질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테이블이 다 젖겠죠. 그리고 일부는 이 바닥에 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바닥 카페트에 스며든 물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이거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엎질러진 물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엎질러진 물과 같은 문제 세 가지. 노인 문제, 지방 소멸 문제, 기후 문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주제로 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카페들 세 가지도 모든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죠. 나름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이미 이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단지 이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면 그나마 잘 닦아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덜 힘들도록 우리 현 세대가 노력하면 될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그냥 뭐 잘 닦아내면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결하는 건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이 아닌 이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제가 뭘 해결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잘 수습을 해서 그나마 남은 인생,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 같이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 노인 문제, 지방 문제, 기후 문제를 이 네이버 카페로 잘 수습을 해볼 건데요. 물론 뭐 네가 뭔데 이런 큰 이슈 세 가지를 다 수습을 해본다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큰 거 한 건을 잘 수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아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때는 바로 코로나 시기였어요. 2020년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뭐 정치인도 의사도 뭐 과학자도 사전에 받기 힘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코로나라는 커뮤니티였어요. 초창기 코로나 초창기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때 아직 방역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에 이 카페 이 멤버 여러분께서 이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일상으로 회복된 시점에서 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좀 줄었지만 지난 2년간 사회적 문제를 수습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큰 기여는 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문제 말고 장기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19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흑사병, 스페인 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은 수백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우리 이제 인류의 그런 흥망성쇠를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추후에도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우리 사회 문제 세 가지, 이 저출산, 초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출산, 초고령화는 한마디로 이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고령화 자체는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오래 사는 게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또 오래 사는 거고, 이런 생활 환경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되어 가니까 이런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건데, 아주 이런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인 거지, 고령화 이 자체는 축복할 일이죠. 이런 저출산 문제를 또 정부에서 또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또 내놓았었는데, 최근에 내놓은 그런 정책을 또 보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20대 자녀 3명을 출산을 하면 아빠 군대를 면제해 주겠다는 둥, 30 전에 결혼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애를 낳으면은 군대를 이제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녀 또 한 명당 1억씩 비과세를 혜택을 주겠다 하는 방안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어떤 서민들이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서 증여세를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서민들 중에 과연 있을까요? 정부가 좀 이런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이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초고령화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2024년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이제 아이를 안 낳고 이렇게 이런 추세로 쭉 가면 앞으로 한 50년 안에는 인구의 절반이 60대 이상의 노인이 차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60대는 노인이라고 칭하지도 않으니까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40대는 그냥 애기죠, 애기. 그래서 이런 노인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이런 특히 이 노인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노인은 오죽하겠어요. 대부분 이제 자식들은 이제 출가를 했겠죠.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황혼이요.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돼요. 제 이전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간은 항상 이제 늘 외롭고 또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제 주축이 되어가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70대, 80대, 90대별로 이 수다방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곳에서는 이제 뭐 살아가는 이야기, 뭐 아니면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뭐 자녀나 뭐 손주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건강 이야기, 뭐 일자리 찾기, 아니면 뭐 서로를 위로하고 뭐 응원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이 서로의 그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성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소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초고령화는 저출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지방소멸은 이게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수도권에 뭐 좋은 인프라가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사람이 그냥 몰린다고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 뭐 좋은 학교, 좋은 기업, 병원, 문화시설이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거든요. 일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현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커뮤니티의 운영자로서 어떻게든 이거를 수습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지방 소멸의 시대에 그나마 지방에 거주하는 것도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호주하고 필리핀에서 12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모님이 계신 이곳이 충남 금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금산도 인구가 5만 명이 조만간 깨질 듯한 분위기예요. 금산에는 그나마 이제 대형 커뮤니티 2개 정도 하고, 또 제가 운영하는 이 금산 모두의 카페 1개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이런 지역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되었는데, 이 금산 바로 밑인 이제 무주, 진안, 장수군에는 이렇다 할 지역 커뮤니티가 없어요. 이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또 적기 때문에 더 끈끈한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지역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죠. 무진장을 볼 때면 항상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금산 모두의 카페에서는 이제 지역 커뮤니티니까 그 안에서 뭐 광고도 뭐 무료로 하고 계시고, 뭐 부동산이나 고인구직, 중고거래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역 소식, 뭐 행사, 최근 이제 지역 이슈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비단 이 금산뿐만 아니라 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전국 이런 군 단위로 모두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두가 떠나고 남아있는 이 지방의 사람들도 우리끼리는 서로 소통을 하고 편리하게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런 모두의 카페가 한번 해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카페는 이 전국 시 군구 단위로 되어 있어요. 서울은 이제 구 단위로, 뭐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구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200여 개, 그리고 해외에 한 5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모두의 카페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링크를 확인하셔서 총 7편에 걸쳐서 준비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후위기 이슈예요. 오징어 게임에 이런 말들이 나왔죠. 뭐 이러다 다 죽는다고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기후위기 이 역시 엎질러진 물과 같은 거거든요. 기후 문제는 앞서 말한 초고령화 사회, 지방 소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거야말로 이제 범지구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거야말로 다시는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후위기의 원인은 물론 명백하게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위기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구가 아파한다고 그런 광고도 있는데, 지구가 아파서 그런 감정이 있나요? 이걸 느낄 수가 있나요? 지구는 지난 수만 년 동안 이런 지구 위기라고 하죠. 그 위기를 수차례 겪어왔어요. 수만 년 동안 이미 많이 겪어왔어요. 근데 겨우 이제 이런 수천 년을 살아온 이제 인간에게만 익숙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이 이런 문명이 수천 년간 이제 계속 발전을 해올 때 매년 우리가 이제 겪잖아요.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매년 겪었던 그런 날씨, 계절, 예를 들어서 최고 온도, 최저 온도, 강수량, 최대 폭우, 이런 이제 경험을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건물도 짓고 차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후가 변화하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매년 기대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항상 기대했던 기후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후를 맞이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지구는 그냥 온 우주의 한 개의 모래알보다 작은 존재일 뿐이고, 이러한 이제 모래알은 그냥 타서 없어져도 우주의 입장에서는 티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런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냥 수천 년 아주 짧게 살아온 우리 인간에게만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건 우리 인간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온도를 낮출 수 있냐고요? 글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온도를 낮추고 줄이기는 커녕 일단 이렇게 높아지지 않게끔 그냥 멈추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해요. 더욱이 이제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 실천을 공유하고 그리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 이렇게 시키고자 저는 이제 기후나라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뭔 깔때기 수법이냐, 뭐 결국은 또 카페 이야기냐, 뭐 기승전 네이버 카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기승전 네이버 카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그런 거를 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힘도 없고 그런 거를 뭐 제가 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현 상황을 잘 이렇게 수습하고 그나마 저와 이 모두인 여러분과 같이 이 남은 또 인생을, 남은 여생을 잘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뭐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저 이 처해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뭐 슬퍼하고 같이 한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상 유지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이 수습자의 역할을 해내려는 거예요. 물이 엎질러졌다고 뭐 앞으로 우리가 물 안 마실 건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노인이 인구의 이 절반을 50년 뒤에는 이렇게 차지한다고 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지방을 떠나서 뭐 서울로 간다고 해도 또 지방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남은 사람대로 또 살아야 하지 또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기후위기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또 걱정된다고들 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당장 우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후손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당장 우리 지금의 문제인 거예요. 실은 이런 뭐 노인 문제나 지방 소멸 문제보다 훨씬 더 걱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기후 위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슬픈 건 기후 위기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없는 것 같아서가 문제예요. 네. 기후 위기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후 위기 관련된 책이나 이런 뭐 다큐를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냥 늦었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게 이런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 정말 망한 건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정말 걱정이 되고 좀 안타까운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기후 관련 이런 전문가님이나 학자님, 기후 활동가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기후나라 커뮤니티에 오셔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후나라 카페 주소는 영상 하단에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기후위기로 인해서 뭐 우리에게 주어진 뭐 지금과 같이 뭐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또 가족과 같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